안녕하세요. 캐빈베스먼 허정욱입니다. 제가 최근에 산업별로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자들이 산업별로 분석을 잘 할 수 있을까 그것과 관련된 커리큘럼을 조금 제작을 하다가 공부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다가 이거는 조금 전달해 드려야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보통 우리 엔터테인먼트사 분석하시는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뭘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그 기업의 지금 먹거리를, 그러니까 그 기업의 매출 실적을 담당하고 있는 탑 연예인, 보통 아이돌이겠죠. 연예인들과의 그 재계약이 성사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그리고 실제 최근에도 YG가 주가가 되게 출렁였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블랙핑크가 재계약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관련해가지고 되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에 조금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무조건 재계약이 안 좋다라고 표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재계약이 진짜 그 기업의 실적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번 꼼꼼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제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보통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어떻게 되냐면 아이돌 기준으로 보면 얘네들이 이제 연습생 생활을 거쳐가지고 팀이 꾸려져가지고 프로듀싱이 돼가지고 이제 데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팀이 만들어지고 계약을 할 때 보통 계약 기간을 7년 정도를 잡아요. 보통 평균적으로 그 정도를 잡아요. 그래서 7년 안에 얘네들을 뭔가 이제 뭐 핫해지면은 잘 모르지만 뭐 BTS, 뭐 트와이스 뭐 이런 이제 아이돌 그룹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세컨 티어, 서드 티어로 이제 내려가는 그런 아이돌 그룹이 되는 건데 탑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요. 7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주식시장에서는 그 연예인과 혹은 그 아이돌과 재계약을 꼭 성사시켜야 된다. 그거 안 될 거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조금이라도 돌기 시작하면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막 엄청 빠지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아이돌 혹은 연예인은요, 그 7년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실제로 정말 전설적인 연예인들이 아니고서는요, 특정 아이돌의 그 절정의 인기가, popularity가 7년 이상까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그래서 10년 이상 연예계에서 생존하는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이 아이돌 쪽에서, 엔터 산업 쪽에서는. 그러면 7년 동안 얘네들이 전속 계약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재계약을 했을 때쯤이면요,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이 친구들의 조금 안 좋은 이야기를 던지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는 하지만 이 친구들의 인기가 조금씩 떨어져 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전속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막상 비싼 전속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연장을 했는데 얘가 이전만큼 회사에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얘네들 상품이잖아요. 엔터테인먼트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재계약을 해놨는데 얘네 상품 가치가 떨어지게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미 뜬 탑 연예인들과 관련해가지고 재계약을 하는 게 그렇게 긍정적이라고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가, 요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처음에 데뷔를 할 때는요, 보통 인세 비율 혹은 뭐 분배 비율이라고 하는데 아이돌하고 엔터테인먼트 그 기획사하고 이제 낸 매출에 대해서 몇 대 몇으로 가져가느냐라고 하면은 보통 평균적으로 한 5대5 정도 가져간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룹이 멤버들이 50% 가져가고 회사가 50% 가져가고 요 정도로 보통 데뷔할 때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고 나서 7년의 전속 계약 기간이 끝나고 다시 재계약을 할 때는 그걸 재협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분배 비율과 관련해 가지고 아이돌이 보통 갑이 됩니다. 블랙핑크, 뭐 트와이스 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배 계산 정산 비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5대5로 계약을 했었는데 이제는 연예인이 막 7 혹은 막 8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인재 비율이. 그럼 7대3, 8대2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굉장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높은 확률로 얘네가 앞으로 실적을 못 내는데, 그거에 더해서 그 얼마 나지도 않는 실적에 대해서 70%, 80%를 이 연예인들한테 몰아주게 되면 엔터테인먼트 회사 입장에서는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적자가 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는 굉장히 탑급 연예인들을 비싼 전속 계약금과 아주 회사한테 불리한 정산 비율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을 했다가 엄청난 적자에 휩싸여가지고 망한 기업들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는 인기가 식어서 매출 자체가 안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보면 갑을 관계가 조금 바뀌면서 정산 비율이 바뀌고 그래서 회사가 가져가는 포션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요 두 가지 포인트 때문에 아이돌이 아무리 탑이라고 하더라도 이 친구들이 미래에도 계속해서 엄청난 실적을 벌어다 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이상 엔터테인먼트 회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산업에 대해서 보통 어떻게 강의를 하냐면, 대박 아이돌 하나 나는 것보다 만만하게 중박친, 물론 그것도 힘들긴 합니다. 만만하게 중박친 연예인이 많은 그런 포트폴리오가 많은 기업이 좋다,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인세 비율도 회사가 어느 정도 유리하게 적절하게 가져갈 것이고, 전속 계약하는 과정에서도 계약금이 너무 과하게 안 물려 들어가는 그런 나름의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사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꼭 참고하시고 신중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엔터테인먼트 회사 투자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